네, 안녕하세요. 예, Q12 골드 PD 배재현입니다. 네, 이전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 건강에 대한 그 실제적인 정보를 들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급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살아가는 방식이 많이 바뀌어져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예전과 똑같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걸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위기상이든지 급변하는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멋진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그저 그렇게 사라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고 노년이 돼서 후회하는 것이 아닌 멋진 삶을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세 시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100세 시대는 우리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는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60, 70까지 살 거면 건강관리 안 해도 차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100세, 심지어 120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보다 적어도 50년에서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2년, 3년 탈 거면 관리 안 해도 차이 안 나죠. 하지만 10년, 20년 탈 거면 관리 여하에 따라서 20년을 더 탈 수도 있고요. 2년, 3년뿐이 못 탈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자동차도 그렇게 관리에 따라서 티가 나는데 사람 몸은 어떨까요? 지금 되게 우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0대 이후부터 지팡이를 짚기 시작하면요. 40년을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되고요. 60대 이후부터요.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80%는 과거처럼 아파서 5년, 7년, 길어봤자 10년이 아니고요.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40년을 아프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살아온 40년, 젊었을 때 그 40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 시간이었습니까? 근데 그 긴 시간을 아프면서 지팡이 짚고 보낸다 그러면 끔찍한 얘기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는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으셨고요. 두 번째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재정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눈치를 보시면 됩니다. 많은 복잡한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세상이 급변하는 세상에 많은 복잡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정확히 내가 쉬운 말로 풀 수 없으면 이해되지 못한 거거든요. 이해되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일본이요. 전 세계 경제 대국이잖아요. 노인복지가 가장 잘 된 나라인데 일본이 결국에 늘어나는 노년 인구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노인복지를 포기했습니다. 정부에서 60대 이상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일본보다 노령화,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그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정부에서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일자리는 어때요? 더 일하고 싶지만 점점점 은퇴 시기는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이 살아가야 될 날이요. 과거처럼 10년, 은퇴 후에 10년, 20년이 아니고요. 지금요. 은퇴 이후에 소득이 없이 50년, 60년을 살아가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경제학자들은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의 부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뭘로 측정하냐면요. 지속 가능한 소득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 테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소득이 없어지는 거예요. 월급이 없어지고요. 가게에서 들어오는 소득이 없어지고 사업소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지출을 단 한 푼도 줄이지 않는 거예요. 외식비도 그대로 가져가고요. 아이들 학원비도 그대로 가져가고요. 은행 대출금, 요 카드값 이런 거 그대로 지출을 줄이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는 거죠. 생각보다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들이 3개월에서 6개월을 버틴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집 대출금 나가는 거라든지 카드 값으로 나가는 것들이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한두 달만 안 들어도 공경에 처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됐잖아요. 잘 나가던 자영업자도요. 송도에서도요. 여기 카페를 크게 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체인점 카페를 아주 크게 운영하셨는데 뭐 소득이 많다고 자랑하시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카페를 영업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테이크아웃만 하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는 외진다라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연 2억씩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소득이 중지된다 그러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60대 이후의 미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로 40년을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힘든 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과 재정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재정을 잡아야 될지 그 해답은 파이어족의 삶의 형태에서 여러분들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요, 전체 인구의 61%가 파이어족을 꿈꾼답니다. 조기 은퇴를 하고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서부터 20대부터 30대부터 40대부터 50대부터 지금 은퇴를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에 힘들게 살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하는데, 그럴 거면 늦게까지 일할 게 아니고 내가 짧게 일해서 빠르게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일해서 자본을 모아서 빨리 은퇴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의미 있는 삶을 살자는 거죠.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족은 엄밀히 말하자면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조기 은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멋지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만이 노후도 행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한평생을 먹고 살려고 아니면 집 한 채 장만하려고 바둥바둥 거리다가 우리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노년에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있는 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뭘 더 가지지 못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시더라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여행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어느 정도 고정소득을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만 끝나면 올 겨울방학부터라도 아이들하고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포르투라든지 이런 데 가서 아이들하고 2주에서 한 달씩 살고요. 점차 그 시기를 늘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6개월은 해외에서 보내고 6개월은 일하고. 왜냐면 그 파이어족들이 조기 은퇴했더니 은퇴하고 나서 심심해서 다시 일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좀 더 세상을 넓게 보다 보니까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데 포르투라는 도시는 꼭 가고 싶어요. 거기 갔더니 한국하고 음식도 맞고요. 문화도 맞고요. 또 많은 것들, 새로운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한 달 생활비가요, 300만 원뿐이 안 돼요. 거기서 1000만 원씩 쓰면 4인 가족이 아주 여유롭게 살겠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송도에서 살면 지금 제 소득으로도 뭐 그다지 많이 모으지 못하는데 그런 데 가서 1년 살고 오면요, 몇 억씩 모아 오겠다라는 거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더라도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데 살기, 이런 것들을 요즘 살펴보고 있어서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파이어족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 하니까 또 무섭네요. 또 쫓아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가서 나중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어 조기 은퇴를 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가 조사를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13억 7천만 원에서 12억 5천만 원까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생각보다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저 돈으로요, 노년을 은퇴하고 완전한 은퇴를 꿈꾸기는 힘들 수도 있다. 특히나 아프기 시작하면요, 금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파이어 조기 되는 6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계산하랍니다. 두 번째는 저축액과 지출액을 확인하래요. 세 번째는 일일 지출 비용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주택, 자동차, 식비 큰 세 가지를 줄여야 한다 얘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저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소득을 늘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책을 덮었어요. 왜냐면 나머지 5가지는, 위에 5가지는 해결할 수 있지만
여섯 번째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투잡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소득을 늘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책에서 소득을 어떻게 늘려야 된다고 얘기 나온 게 없어요. 기껏 얘기 나온 게 유튜브 방송을 해라, 블로그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성공 확률도 되게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덮었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소득을 늘려야 되는데 어떤 소득을 늘려야 되냐면 파이프라인 소득을 늘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퇴 이후에 소득이 없으면 저 12억을 가지고 살래도 빠듯하잖아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 12억을 가지고 매달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전에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럼 저 파이프라인, 고정소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을 다닌다든지 자영업을 한다든지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일단 저축, 종잣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 종잣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하나요? 집을 사죠.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제관념, 뭐 집값은 안 떨어진다,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정보에 속을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쉬운 말로 풀 수 있어야 진짜 이해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집값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세대는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때보다 인구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따지면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 70명씩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한 반에 많은 데가 20명, 30명.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집을 살 나이가 됐을 때 집은 이미 많은데 우리나라 지금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거든요. 거기다가 이번 올해에 보급되는 주택만 200만 호입니다. 이렇게 집들은 막 지어놨는데 집 살 사람들 없어요. 그건 결국엔 핵심 몇 개의 지역 빼고는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모았던 그 집이 가격이 하락되면서 오히려 나의 젊었을 때 모았던 것이 헛수고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거고요. 실제로요. 여러분도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과거에 거품 경제 때 우리나라처럼 집값이 막 올랐다가 지금 어때요? 대도시 주변에 빈 아파트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걸 지금 일본에서 골치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리스크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또 뭐합니까? 주식 많이 하시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철저하게 여유 자금 가지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로버트 기요사키 친구가 나오는데 그 친구가요. 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부를 이루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주변에 살펴봤더니 적어도 여유 자금 3억에서 10억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주식을 했을 때 실패 확률이 너무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마저도 돈이 있어야지만 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주변에 주식으로 벌었다는 사람들 많이 얘기는 나오지만 실제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으로 벌었다는 사람들 보신 적 있나요? 거의 힘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전업을 하지 않으면 힘든 게 바로 주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요즘 코인들 많이 하죠.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많이 했었죠. 막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바로 어때요? 저희가 예측한 것처럼 5, 6, 7 정부에서 단속하겠다고 하니까 코인 가치가 하락하고요. 9월 달이 되면 이게 실명 거래가 되기 때문에 9월 달 되면 문 닫을 거래소가요. 200개가 넘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라질 코인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메인 코인조차도 하락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이 어려운 걸 다 통과하고 투자에 성공해서 건물을 사면 고정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다음에 건물주라고 얘기하는데 자수성가해서 건물 사신 분들은 진짜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해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 모든 과정을 해낼 자신이 있나요? 그리고 저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저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많은 리스크를 거치지 않고 투자했는데 내가 10년을 모아서 투자했는데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그 상실감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리스크 없이 바로 고정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런데
돈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듣고 싶지 않으세요? 걷다가 고정소득과 내가 고정 자산소득이 아니더라도 지금 버는 거 약간의 추가소득 정도만 더 벌어도 괜찮은 일일 겁니다. 시간과 노력만 투자해서요. 그런데 그 배경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유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할 때는 항상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금 흐름을 보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면 소비자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달 과정 중에서 지금 물건은 많은데 소비자가 선택을 해줘야 물건이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유통업자들이 소비자들한테 광고를 통해서 또 수많은 노력들을 들이고 비용을 들여서 소비자한테 물건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비자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힘이 있고 돈을 벌어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인터넷 기술이 발달되고 택배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지금 인터넷 쇼핑, TV홈 쇼핑이 대대적으로 매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졌다고요? 물론 나빠진 것도 있지만 작년에 오프라인은 꺼졌어도 온라인 경제는요 25%가 상승했습니다.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박스가 없어서 수급이 힘들 정도로 온라인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온라인 시장을 봤더니 가만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억울한 일이 있냐? 왜냐면 아까 물건을 유통해주는 사람이 돈을 벌었다 그랬잖아요. 알려주는 사람이 돈을 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터넷 쇼핑이나 TV홈 쇼핑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써보고 먹어보고 발라보고 사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써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삽니다. 그러면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온라인 유통에서는 누가 소비자한테 소개를 해줘요? 써본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기존의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가져갔는데 소비자들은 그냥 알려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내가 소득 못 받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 발상을 한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진짜 좋은 제품이 있다면 써보고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면 이 노력한 만큼 소득을 주겠다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구전 광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큽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요. 저 구전 광고 마케팅 소비자가 알려서 받는 기존의 모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유통업체만 가져갔던 그 돈을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매출이 5조가 넘으면서 실제적으로 2017년도에 1조 6천억 원 이상이 소비자들한테 돌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떤 단일 회사에서 아니면 단일 업군에서 그 중간에 사업자들한테 저 정도 돈을 지출하는 데가 만만치 않거든요. 아웃도어 시장이 5조가 안 됩니다. 그 수억을 내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그 아웃도어 시장도요. 근데 구전 광고로 저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소비자들이 이렇게 알려도 왜 돈이 안 됐냐? 조직화되지 못했고 시스템화되지 못했어요. 유통업자들이나 이런 그 광고하는 데들은 조직화돼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소비자한테 홍보하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려주지 못한 거죠. 여러분들 나 그래도 자랑 못해 하는데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자랑하고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게들의 매출을 올려주고 있잖아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고깃집이 맛있다 그러면 송도갈매기 혹시 아세요? 끝장입니다. 한번 가서 드시면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모시고 간 송도갈매기집에 모시고 간 사람만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만 모시고 간 게 아니고요. 외국 사람도 오시면 무조건 그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렇게 그런 게 있고요. 또 마켓컬리에서 어때요? 갈비탕. 어디 갈비탕 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갈비탕 맛있다고 알려준 데가 정말 많은 거죠. 제가 안 알려주는 집은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청량산 밑에요. 이북할매 두부집이 있습니다. 두부의 끝판왕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을 제가 아는 사람마다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알려주고 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소득을 받았어야 되는데 너무 받지 않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기업들은 알려주고 돈 받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좀 조직화시키면 큰 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직화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미팅이 SOM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미팅들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건강정보, 실질적인 건강정보를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희는 누군가 좋아지고 그분이 소개해줘야
또 누군가를 소개해주고 이분도 좋아져야 소개해주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정보, 언론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정보도 받고요. 오늘 지금 이번 시간과 같이요. 사람들한테 고정소득 없으면 노후가 힘들어질 수 있다. 고정소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여기에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SOM이고요.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럼 나 체계적으로 알고 싶다.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진짜 소득은 어떻게 나눠주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게 MBA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데이 세미나를 통해서 진짜 전문가를 통해서 건강의 어떤 정보들, 그 다음에 이런 재정에 대한 정보들, 그러면서 제품도 체험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거 내가 괜찮겠다. 무점포로 이런 정도 고정소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시간은 낼 수 있으니 그 시간을 들여서 해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경험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배울 게 많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프랜차이저 내 돈 내고 그 본사 가서 교육받고 갑질까지 당하잖아요. 왜요? 프랜차이저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희도 노하우가 있는데 고정소득을 만들어내는 아주 정확한, 그리고 반드시 수학 공식처럼 결과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무료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품 만드는 법을 배워왔어도 어때? 실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실습 과정이 바로 MBS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PD 세미나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알려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세미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되냐면 바로 프랜차이저 점주처럼 사업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 구정 광고 시장이 그렇게 큰데 돈 번 사람들이 왜 많냐? 사업가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이 부담 갖지 않은 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 있는 곳에 들으시면 됩니다. 어디로 들으러 오실 필요도 없어요. 자, 보세요. 프랜차이저는 내 돈 내고 본사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죠. 내가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그냥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누군가를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나 혼자 하려면 아무리 교육들어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돕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중요한 거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백종원 씨가 여러분들 프랜차이저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면 좋겠죠. 그런데 백종원 씨가 할 때는 맛있었는데 내가 하면 맛있습니까? 맛 없습니까? 맛 없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백종원 씨가 노하우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와서 내가 잘할 때까지 음식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내 가게가 잘 될 때까지 음식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더 쉽겠죠. 그게 이 시스템의 핵심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사업은 면에서 우리가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사업으로 가지 않으면 시스템 소득, 그러니까 인쇄 소득을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가가 돼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업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거는 내가 교육을 듣는 것만으로, 제품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사업가 영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 진행되기 전에 이 제품이 확실한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다 그러면 뭐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화장품도 있고요. 건강보조식품도 있고 다이어트 식품도 있고요. 기능성 식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필품도 있습니다. 정말 세제 끝내주는, 환경을 살리는 세제, 건강해지는 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우리가 말만 해서 아무리 좋다고 했는데 써봐서 만족을 못하면 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도 제품이면 어떠세요? 예, 여포성,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체중이 불었던 분이죠. 근데 빠지고 나니까 제품을 체험하면서 저렇게 바뀐 거예요. 먹어서 저렇게 바뀔 수 있는 제품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저 자체로 또 모델이 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알리지 않더라도요. 주변에서 물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어떠세요?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새 아이의 엄마인데 새 아이가 다 아토피예요. 왜냐면 엄마가 아토피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제가 그래서 엄마가 건강 공부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엄마가 아프면 집안이 다 아프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건강하면 집안이 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미국의 명문 가문은 먹거리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영국 왕실은 먹거리 관리에서 아주 철두철미하거든요. 몇 시에 뭐를 먹어야 되는가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이 셋이 아토피니까 하루에 잠을 못 자겠죠. 첫째 아이 긁어주고 나면 둘째 아이 깨고, 둘째 아이 긁어주고 나면 셋째 아이 깨고, 이러니까 본인도 피곤한 상태였죠. 하지만 본인이 이 제품을 통해서 몸이 저렇게 바뀌고 이뻐지고 건강해지니까 아이도 아토피가 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집안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바뀌니까 어때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주변에서 물어오는 거죠. 너 뭐 먹었어? 이렇게 물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거고요. 이건 어떠세요? 한번 바르기만 하면 이만한 변화가 일어나는. 단 한 번 발랐거든요. 사람들 저 변화를 안 보고 자꾸 저 큰 눈을 보시더라고요. 제가 신혼 때 여담이지만 심장마비 걸린 줄 알았어요. 저 큰 눈을 뜨고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다 눈 떠가지고 저 바로 침대에서 심장마비 걸릴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이면 알리고 싶겠죠.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얘기를 듣고 그 술을 좋아하니까 간을 보호해주는 제품.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 간에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간을 보호해주는 제품 트루 퓨어라는 제품 하나 먹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술도 잘 안 취하고요. 다음날도 말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통풍이 있는 분이니까 통풍에 어때요? 아까 들었던 글리코 영양소가 도움이 되죠. 이런 영양소 한번 드셔보라고 좀 알려드렸고요. 또 이분은 이전 시간에 강의했듯이 여포성 갑상선암이니까 거기에 면역력이 좀 되는 제품이 있으니까 드셔보시라. 또 알려나가기 시작했고요. 또 이분은 화장품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다른 거 많이 써봤는데 우리께 가격 대비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화장품을 써보시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분도 이제 그 화장품과 또 아이들 미용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의 제품들을 써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됐죠. 그래서 유니레벨 보너스라 해서 매출 보너스가 지급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교육받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알렸는데 몇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땡큐 하죠. 왜냐면 알리기만 했는데 내가 그전에 알려준 집이 얼마나 많은데 맛집이 얼마나 많고 좋다는 거 알려준 거 많은데 이런 한 푼 준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알리기만 했는데 내가 써보고 알렸더니 좋아서 알렸더니 매출 보너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저분들한테 좋은 거 소개시켜줘서 고맙다는 얘기까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들어본 거예요. 교육을 들어봤더니 이렇게 똑같이 해도 괜찮은데 내가 주변에 알린 사람들이죠. 제가 트루 퓨어를 먹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카탈로그를 보다 보니까 코그니테이트라 해서 뇌 영양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많이 먹고 그 두 알을 먹고 잤는데 뇌 영양제라 그래서 저는 머리가 좋아지는 걸 기대했는데 술 먹고 다음날 머리가 완전히 맑더라고요. 눈 떴는데 머리가 깨끗한 거예요. 그 느낌 아세요? 술 안 먹은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코그니테이트 매니아가 된 거예요. 그 주변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알렸더니 이분이 다 코그니테이트를 드셨는데 이거를 그냥 내 아이디어로 다 뽑아서 준 거예요. 어떤 일정 금액이 찰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 아까 통풍 때문에 관심 있던 사람도 그러면 나는 다이어트를 좀 해볼까? 다이어트해야 이 통풍기가 좀 해결될 테니까.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다이어트해서 여러 가지 제품 먹고 주변에 또 알리기 시작했고요. 또 두 번째 분은 그냥 갑상선암인데 좋은 제품, 면역력이 좋은 제품이 아니고 그냥 몸을 한번 바꿔볼까 해서 본인이 몸이 바뀐 거예요. 바뀌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남편 생각나겠죠. 남편이 당뇨니까 남편한테 주고 본인 아이디로 뽑아서 일정 금액이 찰 때까지. 또 세 번째 분은요. 화장품 좋아하니까 화장품 풀세트 이거 2세트나 3세트 정도 그냥 본인 아이디로 주변에 알려서 알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분도 똑같이 그렇게 알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 구조가 되면요.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를 해서 아까 매출 보너스는 몇만 원 단위였는데 이거는 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소득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매출 보너스도 나오고 저 20만 원에 소득도 받으니까 거의 30 몇만 원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쓰는 사람들은 또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나한테 이 정도 소득이 들어왔어? 그랬더니 저 첫 번째 분도 통풍이었지만 유명 강사셨어요. 그래서 연 3억 정도 버는 강사이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떵떵거리고 자신 있게 살았던 분인데 통풍 발작해가지고 2주 쓰러지니까 강의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고정소득이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럼 나도 이걸 통해서 고정소득을 만들어야지 해서 누군가한테 알려나가기 시작했고요. 또 두 번째 분도 본인이 빠져서 그냥 교회 나갔더니 이분이 암 때문에 드셨는데 몸이 너무 날씬해지신 거예요. 날씬해지니까 주변에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니는 교회 이분을 보고 있던 분이 많은 거. 막 소개가 일어나는 거죠. 광고하려고 하지 않은데 광고가 일어난 거고 또 학원 업계 회의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저분도 고정소득을 만들어서 은퇴해야지 조기 은퇴를 꿈꿨던 누구보다 간절하게 꿈꿨던 분이거든요. 저분도 알리기 시작하고요. 세 번째 분은 화장품 전문가다 보니까 주변에 화장품 해주고 또 너처럼 어떻게 피부 좋아져?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알려주다 보니까 또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알려주는 거고요. 네 번째 분이 특이했던 분이세요. 네 번째 분은 어때요? 머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항상 앞서 나갔어요.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항상 큰 소득을 노렸어요. 일확천금을 노렸던 거죠. 그래서 일찍이 코인에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많이도 벌었지만 결과적으로 다 이게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분이 수많은 투자 단계를 거쳐서 역시 투자해서 건물주 되는 건 어렵구나. 고정소득이 중요하구나. 알고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고정소득을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면 매출 보너스와 그 다음에 첫 번째, 세 번째 분이 나와 같은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멘토링했다. 내가 멘토링했다. 저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멘토 보너스라는 게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다단계 그러면 누군가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단계는요. 이 네트워크에서 소득은요. 성과급이 아니고요. 월급이 아니에요. 성과급이나 월급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너스는 뭘로 되어 있냐면 법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후원 수당이에요. 누군가를 도와줘서 얻는 수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구조가 나오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전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어느 순간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SO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서부터 받을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소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체크 매칭 보너스예요. 체크 매칭 보너스는 내가 정보를 전달해서 첫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저렇게 알려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저분들한테 일정 소득을 벌 수 있도록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고 나면 로열티 소득을 받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여러분들 음식을 맛있게 하는 법, 가게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 손님을 모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로열티를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이 사람이 일정 소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거기에 대한 성공수당, 로열티 소득을 받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체크 매칭 보너스의 매력이 뭐냐면 이게 바로 자산소득, 로열티 소득의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 저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나의 로열티 소득이 더 많아지겠죠. 저분들이 매출이 많아질수록 나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돕고 더 열심히 돕고 열심히 돕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분들도 저보다 더 잘하는 순간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나의 힘이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스스로 성장하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고정소득.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달 들어올 수 있는 고정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체크 매칭 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여러분들 구조를 자세히 이해해 보시면 엄청난 일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프랜차이즈에서 1억이든 2억이든 내고 해주지만 그분들이 내 가게가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에 대해 책임지던가요? 망했다고 책임지던가요? 안 져요. 그냥 이 시스템이 입증됐다 그러니까 미리 돈을 주고 사오는 거지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체크 매칭 보너스는 어떤 거냐면 이분이 직급이 되고 소득이 돼야 돈을 받을 수 있는 성공수당의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고 또 이분들도 이게 그대로 복제돼서 누군가를 헌신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로열티 소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렇게 150에서 100에서 150만 원 버는 사람 두 사람 만들면 골드 이드라 그래서 2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은퇴 이후에 여러분들 내가 가본 적이 없으면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여기서 재미난 건 뭐냐면 아까 SO가 돼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된다면 나와 똑같이 100에서 1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다 갖춰지거든요. 교육만 제대로 이수하면요. 그러면 이들이 스스로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SO분들을 6분 정도 만들면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는 PD가 되면서 GIP와 또 한 번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추가적인 여행을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아까 저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힘든 과정, 리스크가 있는 과정,
거쳐서 고정소득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저 PD가 된다 그러면 400만 원 정도 소득이면 12억 건물주가 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복잡한 과정이 12억 건물 사는 게 빠를지 시간을 투자해서 리스크 없이 이걸 하는 게 지혜로운 선택인지 판단해 보시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2년 만에 PD가 된다 그러면 매달 5천만 원씩 모은 결과예요. 여러분들 일하면서 5천만 원 모을 수 있나요? 근데 이거는 자산을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근데 소득은 나오는 실질적인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고 4년 만에 저 소득을 PD가 된다고 해도요. 매달 2,500만 원씩 모은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디다 쓰시겠냐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게 확장되면서 억대 연봉도 되고요. 또 이 이상 뭐 실버 PD라 그래서 2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쭉쭉쭉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저는 간단하게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일은 뭐냐면 세상이 변하면서 항상 새로운 기회, 가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두 사람이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최고 리더입니다. 근데 저 두 사람은 안경사였고요.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신용불량자가 됐고 거기서 고정소득이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 고정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100에서 150만 원 받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들어낸다. 그리고 누구나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평범한 누구라도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거를 지난 15년간 계속적으로 연구해왔고 경험해봤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그러면 부정적인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확천금을 꿈꾸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도구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도구가 주어졌을 때는 다른 결과를 낸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이렇게 많은 성공자들이 나오는데 자랑하는 건 뭐냐면 저분들이 스펙이 뛰어난 분도 있지만 평범했던 사람들, 어쩌면 평균 이하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분들의 스토리, 저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원해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어떤 정보를 전달하면 사람들은 무시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거의 대부분 무시하죠. 근데 정보 시대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무시하고 보면 어떤 기회를 잡기 어렵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시했다가 이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거를 경험하다 보면 역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들을 통해서 매번 혹시 묵시 역시 나는 아니야 뭐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무시하다가 혹시 해서 알아보고 역시 이게 되는 거였구나 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 소비자 중에서 큰 교회 장로님으로 사업에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4년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배집사 여윳돈 있으면 무조건 테슬라 주식을 사.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내 말 듣고 안 살 거면 네 눈에 테슬라 차가 돌아다니면 그래도 그때라도 주식을 사.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우습게 들었어요. 4년이 지난 뒤에 테슬라 주식은 8,000%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얼마를 사셨냐니까 그 액수를 듣고 저는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똑같은 정보를 줘도 저는 또 안 살 겁니다. 왜냐면 그런 리스크를 무릅쓰기 싫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정보는 어때요? 여러분들 리스크가 없어요. 무점포, 무자본이고요. 시간을 투자하고요.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들은 정보를 무시하지 마시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 그룹에서 진행되는 MBA 프로그램에 꼭 들어보시길 참여하시길 원하고요. 난 좀 마음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모신 분한테 자세한 내용을 여쭤보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메나테크 정보를 통해서 건강과 재정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멋진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